전시간에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팔이랑 몸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요 정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보통 이 다음엔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다음에 디테일을 진행한다. 라고 하시면, 그 디테일이 반드시 날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저거 이후에 따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거 이후에 따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보면은 손도 연결돼 있고 얼굴도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런 진행을 하려면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세 개를 다 하나로 합친다고 하면은 우선 눈에 보이는 이 서툴들을 하나로 다 합쳐줘야 돼요. 하나로 합쳐줄 때는 이 통합을 이용해서 아래로 통합, 계속 아래로 통합 다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됐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위에 거 선택하고 아래 거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안에 있는 다이나메시를 클릭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이고, 이 방금 전에 내 실수했는데 सब디비전 레벨 고정을 다이나메시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레벨 고정하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레벨 고정을 풀어야 되는 때가 와요. 이를테면은 레벨 고정에 의해서 사용 못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설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레벨 고정을 해제하게 되는데 레벨 고정을 해제하면 레벨 고정을 시켰던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양이 툴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은 그게 다 깨져요. 여태까지 스컬핑 했던 거 디테일 했던 거 그래가지고 뭐 सब디비전 레벨 고정 그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뭐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뭐 되돌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되돌리는 방법이 굉장히 그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루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진행을 안 해도 된다. 아니오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디테일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건 둘째치고 여기가 너무 붙어버리죠 막 이런 데가. 그래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붙을 리가 없는데 싶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밀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이 오브젝트가 화면상에서 차지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큐먼트 상에서 도큐먼트 높이가 840이면은 얘를 128로 두면은 840짜리를 128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128로 쪼개면 한 네모 하나당 네모 하나당 네모 하나당 그 저기 뭐지 한 8픽셀 이상의 크기가 되겠죠. 거의 한 10픽셀 정도 나오겠죠. 10픽셀은 안 나오고 한 6픽셀? 6픽셀 한 7픽셀 나올래나? 근데 그 정도면 이 사각형의 크기가 크다는 거죠. 얘보다 좀 더 클지 모르겠어. 얘만한지. 근데 그쯤 나올 건데요. 그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해상도 비례해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밀도를 올리면 됩니다. 그냥 밀도를 올리고 다이나메시를 걸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잘게 나뉘죠. 밀도를 높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확대해서 보니까 좀 뭐 좀 찌글찌글하게 붙는 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럭저럭 쓸만하게 붙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붙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뭐가 있냐면 다이나메시를 이 다음에 끄고 뭐 혹시 막 이렇게 조작하다가 갑작스레 내가 원치 않는 데서 다이나메시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거 꺼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지리메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리메셔의 옵션에 보면은 다이나메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다른 건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이나메시 그냥 기본 옵션으로 그냥 쓰면 되고요. 어차피 합칠 때밖에 안 쓰기 때문에. 자, 지리메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리메셔에서는 좀 봐야 되는 게 요 지리메셔의 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목표 폴리곤 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15로 늘렸다고 해가지고 뭐 뭐지 요 네모 한 칸당 15개로 쪼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표 폴리곤 수는 딱히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목표 폴리곤 수를 증가시키면 같은 적정량이라도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5개로 늘렸다고 해가지고 5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계산식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적정량으로 하고 지리메셔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 면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면이 적절하게 꺾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요. 근데 물론 그게 오로 돼 있을 땐 덴시티가 5인 거고, 그러니까 덴시티라는 거는 집접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폴리곤이 이렇게 막 몰려 있는 정도.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폴리곤이 한 자리에 몰리게 되니까 면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치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위에 다이나메시는 좀 얘는 그래도 그나마 절대치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해상도를 기준으로 512번 쪼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128, 256, 512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600, 700 적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해상도 기준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리메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그래가지고 지리메시를 한번 누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물론 면이 많이 정리되긴 했는데 내가 원하던 면 모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런데 팔꿈치 같은데 나는 그냥 여기가 그냥 쭉쭉 갔으면 좋겠는데 괜히 한번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상하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 지리메셔는 그냥 지리메셔로서 쓰일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지리메셔 가이드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은 여기다가 선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선이 뭐 하는 거냐? 지리메쉬를 진행할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와이어를 짜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냥 동그랗게 쭉쭉 말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가 물론 이게 그냥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렵고 잘 이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고 직선도 안 되죠. 그죠? 불편하죠.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긋고 긋는 상태에서 외부로 내놓은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면 이게 툴 자체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원형으로 둘러치는 툴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외부로 꺼낸 상태에서 Shift. 그 다음에 띄워줍니다. 그럼 아이고 잘못 띄웠네. Shift 이 상태로 띄워주고 여기서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요쯤에서 여기서 빼주고 한 바퀴가 다 안 돌았으면 한 바퀴가 제대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붙는 구간은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어떻게 할 수가 없냐면 이미 붙어버렸잖아. 지리메시어는 이제 이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넣어주거든. 그리고 뭐 이를테면 여기 허리 부분, 허리 구간도 나는 그냥 직선으로 그냥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리도 여기서는 여기가 직선으로 이렇게 딱 빠졌으면 좋겠다. 그럼 직선으로 다 빠져주고 여기도 빼주고 아이고 여기도 잘못 들어갔죠. 자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짜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데는 여기는 좀 잘 안 들어갔네. 한 바퀴가 잘 안 도네 여기. 그래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어준 상태에서 지리매셔를 진행을 하면 계산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전보다. 왜 그러냐면 얘네를 지리매셔에서 만드는 와이어가 얘네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는데 아까운처럼 여기 붙는데 그런 데 안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기도 무조건 다 직선으로 갔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직선으로 다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짜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직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바꿔놨더니 이제 그거 기준으로 이제 면이 생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리매셔를 진행하면은 이제 이게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파시는 진행 단계는 이 이후에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디테일을 파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전에 진행했던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죠. 나는 그것도 좀 가급적이면 그것도 같이 가져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그것도 물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얘를 면을 증가시키세요. 얘가 지금 현재 11,000개거든요. 11,000개에서 한 예상치를 73만 개까지 올리고 이러면은 면이 상당히 많은 상태가 되죠. 이 정도로. 이 정도면은 밑에 있는 거의 그 오브젝트에서 그 디테일을 뽑아 올릴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뽑아 올릴 수 있냐. 자, 밑에 얘를 선택을 해주고, 이거를 둘 다 보여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기 솔로를 꺼야죠. 둘 다 보여지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로우 폴리곤 오브젝트를 이 하이 폴리곤 오브젝트의 디테일을 여기다가 도장처럼 찍어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거 해보셨어요? 탁본? 탁본 해봤어요? 탁본? 그 비석 같은 데다가 저거 뭐지? 먹 이렇게 칠해가지고 위에다가 화선지대고 붓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뒤편에 돌이 있는 데는 찍히고 돌 없는 데는 안 찍히잖아요. 그죠? 이거 좀 이해되셨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거 옛날에 만들어 보셨어요? 감자로 깎아서 만드는 도장 같은 거? 비누 도장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니면 찰흙 같은 거를 이렇게 틀 같은데 이렇게 꾸겨 넣으면 틀 모양에 맞게 찰흙이 변형되잖아요. 지브러시에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오브젝트에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달라붙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앞뒤에 있는 그 컬러 값을 가져오는 기능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G 브러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해당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 값을 G 브러쉬 특유의 그 계산식이 있어요. 얘네 오브젝트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그 저기 뭐지? 프로그램들이랑 오브젝트 계산하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면적당 그 깊이 값을 저걸로 바꿔낼 수 있거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가지고 검은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그 저 맵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오브젝트에 투영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투영시켜가지고 걔가 깊이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르셔도 돼요, 이건. 예, 달라붙게 한다. 그래가지고 전체 프로젝트를 누르면 시간은 한참 걸립니다, 이게. 좀 멈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자, 달라붙었고, 뒤에 있는 거를 끄면은, 이제, 자, 얘랑 두 개를 클릭해 봤는데, 모양이 전혀 다르지가 않죠.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본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딱 보면은, Shift F를 눌러봤을 때 얘는 면이 정리가 돼 있어요. 얘는 면 정리가 안 돼 있죠. 여기가 붙어 있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가 필요하냐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툴이 있는데 그
지브러시 내에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은 거의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브러쉬 기능도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막 각지게 하기, 뭐 풀어주기, 뭐 불러 먹이기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요런 구간 있잖아요. 요런 구간. 이게 얘가 이 밑에 있던 그 오브젝트 자체가 가지고 있던 그 각대로 이 심지어 이 각까지 그대로 찍어낸 거예요. 얘가. 그죠? 근데 이 각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 스무스를 준다. 근데 시프트를 누르고 전체를 다 스무스를 주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가지고 디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여기 전체가 다 스무스가 걸리도록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스무스를 한번 먹입니다. 근데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스무스 한 번 클릭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한 게 이 스무스 툴 있잖아요. 이것도 브러쉬잖아요. 클릭하고 이동을 해야 스무스가 한 번 먹이는 거잖아요. 이때 한 번 이동했을 때 한 번 찍힌 거를 기준으로 이게 1인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번 정도 찍어야 되겠어요? 한 5, 60번 찍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밑에 보면은 편하게 활성화 대상 액션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계속 찍어준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블러가 먹었죠? 좀 부드러워진 거죠.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블러가 들어갔고 깔끔해졌죠, 되게.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제가 디테일을 파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디테일 백날 파봐야 여기서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그리고 다 스무스먹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 단계에서 그 디테일을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된 이후에 이 이후에 이제 여기를 깎아서 뭐 디테일을 뭐 만들건 뭐 이거를 진행을 하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가 붙였냐면은 이 오늘의 요리처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자,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얘가 Shift D를 눌러가지고 막 낮춰보면은 제가 처음 진행을 했었던 그 지리메시어 단계에 맞춰서 만든 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확대를 해봤을 때 뭐 바디는 그렇다 치고 이 얼굴은 좀 인상이 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 보니까 이게 인상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얼굴이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이거 얼굴 제대로 나오겠어요? 눈 모양도 눈 모양이 아니죠? 그 입은 아예 없죠. 근데 덴시티를 올려보면은 그러니까 디바이드 단계를 올려보면은 이 입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얼굴 부분에 그 저거를 토폴로지를 따로 진행을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고 쓸 수 있겠거든요. 뭐 물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면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고 엉덩이는 왜 이렇게 또 집어넣어놨어 또 이게 여기는 면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구간인데 근데 그래도 사실 사람들이 이제 바디를 보면서 아 저기 다리 와이어가 너무 이상해 팔 와이어가 너무 이상해 이런 경우는 엄청 왜곡이 심하지 않은 이상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얼굴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람들이 인상 볼 때.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 한해서 토폴로지를 새로 짜줘야 된다. 그럼 이 구간에 토폴로지를 어떻게 짜느냐?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나 한 다음에 여기서 Shift D 계속 눌러가지고 이거 단계를 가장 낮춰준 다음에 자 이거 레벨 올리기 레벨 낮추기가 D가 레벨 올리기 Shift D가 레벨 낮추기예요.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또 여기서 어디까지 제작을 할 거냐면 목 바로 밑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제작을 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셀렉트 라소를 선택하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여기 옆에를 클릭했을 때 엣지를 클릭했을 때 해당 엣지를 다 이렇게 안 보이게 해줘요. 매우 편한 기능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해준 다음에 어, 난 여기도 안 보고 싶은데 근데 셀렉트 라소잖아요. 라소 툴이에요. 그래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다가 알트를 눌러주면 여기는 빼줍니다. 이렇게 이게 편하죠.
그래가지고 나는 얼굴만 필요하니까 이까지 빼죠. 솔직히 귀도 토폴로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눈, 코, 입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건. 근데 도는 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돌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돌리면 될 것 같고, 입도 여기서 돌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 됐나? 계산 좀 해보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W 누르면 어떻게 되죠? 컨트롤 W 누르면 지금 왜 안 보이지? 컨트롤 W가 아닌가? 폴리그룹에서 자동 그룹을 해줍니다. 그럼 그룹이 나뉘죠. 자동 그룹.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외부 클릭하면 이렇게 그룹에 의해서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됐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셀렉트 렉트로 다시 돌아와서 얼굴 부분만 안 보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W 눌러주고요. 이게 왜 안 들어가? 마스크가 돼 있었어요, 어딘가에. 자, 그래가지고 컨트롤 W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 설마 다이나믹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구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지오메트리에서 레벨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 두 개 다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섭디 레벨을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보이게 한 상태에서 여기만 보면은 저 얼굴 면이 12만 개예요. 이게 12만 개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 D로 이거를 낮춰보면은 낮은 상태의 폴리곤도 확보가 됐죠. 높은 상태의 폴리곤도 확보가 됐죠. 여러분들이 이 얼굴을 다른 프로그램 가져가서 얘를 편집해가지고 이 와이어가 제대로 정렬될 수 있도록 바꿔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이 폴리곤과 그리고 여기 있는 로우 폴리곤 둘 다 가져가는 게 매우 편합니다.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어떤 방식을 알려줬냐면 하이 폴리곤 제작한 다음에 로우 폴리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요. 효율도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쓸 부분만 이제 부분적으로 가져가서 여기만 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도 되고. 근데 물론 최적화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번 정도 해보시면 되고 이후에는 다른 진행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면을 뭐 엄청나게 줄인다기보다 적절하게 사용되는 면으로 사용하되 시간도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스케줄도 이렇게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좀 스마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별 모양이 있는데 그 별 모양을 진짜 딱 각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별 모양을 이거 브러쉬로 파서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별 모양 어떻게 만들어요? 스탠다드 선택해서 드래그 렉트 선택하고 알파에서 왜 별 모양이 또 없니? 자, 뭐, 여기 있구나. 자, 별 모양이 있다고 치면은 이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저기 뭐지? 브러쉬 가지고 막 신경 써가면서 하나하나 파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오고 그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그것도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얼추 다 됐잖아요. 얼굴만 따로 파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 물론 지브러시 내에서도 이거를 따로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브러시부터 보죠. 일단 솔로를 꺼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지스피어가 필요해요. 우리 지스피어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하기 한 다음에 지스피어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럼 지스피어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이 지스피어를 저 위치까지 옮겨주세요. 저 위치까지
무브로 무브 툴로 이게 무브가 안 되네. 되는구나. 그 다음에 스케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무브 이동해서 이거를 여기로 움직여요. 헤드 중앙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스케일을 조금 줄여줘가지고 이쪽에서 면이 시작될 때 여기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서 저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은 토폴로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토폴로지 변경을 클릭해주면 이제 토폴로지 모드로 들어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토폴로지 모드에서 이제 드로우를 하면은 이제 면을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점을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그리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점이 찍혀서 이동되고요. 클릭, 그리고 여기서 클릭, 그리고 여기서 클릭하면은 요게 이제 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A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면이 생성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역시 별로네. 이게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면을 짤 수 있거든요. 이 토폴로지로. 근데 지브러시 토폴로지가 옛날부터 악명이 높아가지고 이거 하다가 틀리면은 컨트롤 Z가 안 되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컨트롤 Z 해볼까 한번. 이제 되네. 버그 수정했나? 옛날에 제가 하던 버전에서는 수정이 안 됐어요. 컨트롤 누르고 얘를 찍으면 얘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클릭, 그리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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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 클릭, 클릭, 클릭 해가지고 그래서 면을 만드는 식으로 갑니다. 근데 면이 영 엉망인데? 원래 토폴로지 이거 맞나? 면이 막 찢어지고 막 잘라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주. 어쨌든 토폴로지 쓰는 거는 요렇게 해서 쓸 수 있다. A가 이제 그건데 뭐냐면 A는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댑티브 스킨. 이게 여러분들이 지스피어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모델링을 만들고자 할 때 항상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누르면은 이제 프리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이나메시 밀도 됐어. 밀도 또 떨거든. 이거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생성되는지 알겠네요. 얘가 원래 이 얼굴이 전체가 다 있잖아요. 앞뒷면으로. 근데 지금 이거를 하이드 시켜놔가지고 얘가 지금 앞뒷면을 동시에 여기다가 같은 면에다가 부착시키고 있어가지고 앞뒷면이 서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브러시에서는 그럼 완전히 통짜로 돼 있는 것만 저거를 해야 되겠구나. 토폴로지를. 프리뷰 일단 끄고 지금 여기서 제작한 서브툴을 지운 다음에 제대로 안 나오니까 삭제해버리고 얘 끄고 여기서 한번 해보죠. 300만 개에서 여기에서 다시 추가할 때 지스피어 추가, 그 다음에 지스피어를 무브로 이동해가지고 여기로 이동시켜주고 스케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지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토폴로지에서 토폴로지 변경 클릭. 그러면 이제 스케치로 이제 면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X 누르면 좌우 대칭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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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면 만들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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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면 만들고 중앙을 클릭해야 되니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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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해당 점으로 이동하고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되고 클릭하고 이거를 무브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점 이동이 가능하고 이 뭐지 엣지 클릭하고 선택해도 해당 엣지에 연결되어 있는 점이 이동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드로우로 오면은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시작점을 선택해주고 드로우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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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제작을 한다. A 누르고 봤는데 그래도 엉망이네요. 전혀 상관없었나봐.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상태로. 음, 아 이게 이게 0이어야 되네. 밀도도 빵이어야 되고. 이거 이제 알겠네. 다이나메시 밀도가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다이나메시 밀도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어댑티브 스킨 함과 동시에 다이나메시를 걸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이나메시를 걸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면을 100% 제작할 수 없고요. 여기 옆에 보면 밀도라고 돼 있는데 영문으로는 이게 덴시티라고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디바이드를 그냥 자동으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네, A 끈 다음에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토폴로지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뭐 그냥 지브러시 그냥 써가지고 그냥 만든다면 이것도 그냥 할만하겠는데. 점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이탈리아 수제장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옆에서 빨리 안 하고 뭐하냐 이러면은 생쌀을 재촉한다고 밥이 되는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왜 이동이 안 되냐? 답답해.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이건 뭐 답답. 이왜왜 안 돼? 왜 안 움직여? 근데 여기는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밀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지브러시에서 면을 생성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고요. 이게 좀 상당히 답답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브러시 상에서 이게 만약에 얘가 뭐라 그래야 되지? 단순히 토폴로지만 하고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댑티브 스킨 생성해가지고 스킨을 만들고요. 그럼 이제 스킨이 제작이 됐죠 이렇게. 똑같은 위치 똑같은 그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서프트로 해서 이제 얘는 끄면 되고 이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추가하기로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추가시켜가지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어, 자, 뭐 디포메이션 같은 데서 팽창하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팽창되죠. 이렇게 팽창되죠. 이렇게 팽창한 상태에서 이제 뭘 만들 수 있냐면 이거를 G모델러 가가지고 G모델러에서 이 면을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뭐였지? 알트 누르고 클릭이었나? 네, 아닌데. 우클릭. 맞아, 우클릭이었는데. 그래서 우클릭 해주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명령을 할 건지 이제 여기서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이 모든 옵션들은 다 어디랑 똑같냐면은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맥스랑. 그래가지고 맥스에 있는 에디트 폴리 기능이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폴리 그룹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스트루드 선택하고요. 이스트루드 전체 폴리 그룹 한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드래그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체를 이스트루드 시켜주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그 여러분들 뭐 판타지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막 얼굴 위에 막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끄트머리를 보면은 얘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이거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점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선은 이겁니다. 지오메트리 안에 크리즈에 이게 크리즈 바이 폴리그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려면 언크리즈 폴리그룹을 하면 점선이 사라집니다. 크리즈 폴리그룹 하면 점선 다시 나오고요. 크리즈 폴리그룹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얘가 컨트롤 D를 눌렀을 때
여기랑 여기 지금 두께를 생성한 부분이 두께가 뭉개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D, 컨트롤 D, D. 컨트롤 D가 안 되는데? G모델러라서 그런가? 잠깐만요. 디바이드 메뉴 자체가 안 나와 있는데? 아이고, 이거 실수했네요. 네, 지스피어를 잡고 이걸 하고 있었네. 지스피어는 단계가 없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스피어 상태에서도 이게 저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뭐지? 모델링의 변화나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얘는 꺼주고, 저까지 진행했으니까 진행한 것대로 해봅시다.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이거 A 다시 눌러가지고 꺼주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어, 나는 선택해가지고 자동으로 선택해가지고 들어간 걸로 된 줄 알았는데 일로 들어왔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모델링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편집을 가했다가 어댑티브 스킨을, 이게 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댑티브 스킨에서 이거 4까지 올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막 이런 게 되거든. 이게 돼요. 이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실제로 모델링으로 적용이 된 거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어쨌든 프리뷰 껐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스컬핑을 한 게 스컬핑이 된 게 아니라 스컬핑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인 거예요. 미리 보기가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껐다 키면 날라가요. 그러면은 저거를 내가 막 모르고 뭐 일단 여기서 진행했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해놨는데 생-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어댑티브 스킨이었고 이게 프리뷰를 끄면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댑티브 스킨 생성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진행했던 것까지를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서브툴에서 추가하기로 얘였던 것 같은데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불러와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꺼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까 전에 진행했던 거 잠깐 더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G모델러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은 서브디비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 지오메트리 하위 레벨, 상위 레벨 지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리고 두께 만들어줬을 때 크리즈 바이 폴리그룹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컨트롤 D를 누르면 여기가 안 찌그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만들다가 보면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가 뭐 아무리 이게 금속이라고 그래도 살짝 둥글러지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적정량까지 올린 상태에서 크리즈를 해제합니다. 언크리즈. 전체 언크리즈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몇 번 더 눌러주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돌아요. 몰딩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몰드를 넣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돌린 다음에 한 뭐 요쯤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언크리즈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다시 누르면 한 요 정도에서 몰딩이 되거든요. 그죠? 좀 더 돌아가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해가시면서 판단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지브러시 상에서의 그 토폴로지는 저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유니파이 내가 못 썼었지? 잠깐만. 지스피어에서 잠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댑티브 스킨을 이용하여 요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하려고 했었던 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